네, 그럼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멘트 업종을 좀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먼저 업계 상황부터 좀 살펴보시죠. 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탄소 중립을 외치고 옆에서 무슨 수소 에너지 한다고 해서 수소 어벤져스를 출범하고 이런 와중에 웃지 못하는 곳은 철강과 시멘트. 시멘트와 철강 업체는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 업종이라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단시간 내에 갑자기 공장을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심시티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ESG 경영에 참여는 해야 되는데 지금 기반 시설을 다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시멘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철강 업종처럼 어떤 갑의 입장은 아닌데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철강 업종은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건설사인 현대건설이라던가 뭐 DL이라던가 이런 회사들, 대우건설이라던가 이런 회사들과 어떻게 보면은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더 크고 포스코, 현대제철이 그리고 어떤 협상에서 그 우위에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시멘트 업종은 레미콘 업종과 더불어서 을이죠. 네. 시가총액이 작은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런 가운데 원료값을 인상시키는 데는 포스코 현대제철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었고 시멘트 가격이 인상해줬지만 시멘트는 항상 을의 입장이고 건설사에서 시멘트를 뭐 써줘야 되는 거니까 물론 협상력이 예전보다 높아지긴 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ESG 경영까지 해야 되니까 굉장히 그 할 일이 많아지는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시멘트 업종이 지금 대응을 막 나름대로 하고 있고 몇 년 전에 이제 합종 연행이 이루어져 가지고 협상력이 커지긴 했는데 지금 뭐 ESG 경영을 다 너도 나도 불러짓는 이 마당에 네. 가장 전환하기 어려운 업종의 구조를 갖고 있다. 네. 예, 그렇게 자, 그러면 그 보입니다. 시멘트 업계의 ESG 경영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시멘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네. 알고리즘을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원료는 원료예요. 원료는 석회석하고 뭐 석고, 뭐 점토 이런 거, 자갈도 쓰일 거고 이런 것들이 쓰이죠. 그리고 연료는 원료랑 연료랑 다르죠. 연료는 뜨겁게 가열하는 거는 유연탄을 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소석로라고 불리우는 그 안에다가 이제 원료를 집어넣어 석회석이랑 점토랑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땔감을 유연탄을 써서 끓이죠. 그럼 그 안에 온도가 무려 2000도가 넘게 올라가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클링커라는 반제품을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석고랑 섞어가지고 또 시멘트가 나오고. 근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이산화탄소가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그 집 옆에 시멘트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제일 유명한 거는 그 서울숲 옆에 그 삼표 시멘트 공장 있잖아요. 막 네. 왔다 갔다 하고 거기 주민들이 플랜카드 붙이고 이랬다는 얘기 저번에 해드렸는데 그 정도로 시멘트 회사는 저렇게 뭐 남발을 한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다 이런 것이 지금 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쌍용 CNE 같은 경우에는 쌍용 CNE가 시멘트 앤 인바일러먼트잖아요. 네. 두 개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사명을 변경해 버렸잖아요. 네. 쌍용 양회에서. 알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 네, 시멘트랑 환경을 묶어버렸단 말이죠. 물론 경북 의성의 쓰레기산 다 버리고 간 거 정부에서 세금으로 치워야 될 상황에 왔을 때 쌍용 CNE가 나서가지고 치워져서 외신에도 소개되고 그렇게 이미지 제고하려고 뭐 노력은 했고 많이 그래도 보도도 나왔지만 그거 하나로만 그 동안에 여러분들이나 국민들 그 뇌리에 박혀 있는 환경 오염 기업, 환경 오염 업종이라는 그 불명예를 떨굴 수가 없었어요. 그 의성 쓰레기산 하나 치운 거로는. 네. 전국의 쓰레기산을 다 치워주면 모를까. 그래서 결국에 근본적으로 변해야 되는 거는 이산화탄소 우리 발생 안 시킨다는 거를 보여줘야지 경북 의성 쓰레기산을 치운 뉴스를 한 번 봤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을 그냥 당연한 감정으로 갖게 되는 거죠. 그 네.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연료로 쓰는 유연탄. 이건 불연성이에요. 불에 다 타지 않고 남습니다. 그래서 가연성으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폐플라스틱이나 폐타이어를 연료로 쓴다는 거죠. 폐플라스틱이나 폐타이어를 연료로 쓰면 일단 비용 절감이 돼요. 왜냐하면 유연탄은 다 수입을 해서 오는데 폐플라스틱은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쌓여 있습니다. 예. 중국이 수입을 금지해서.
그래서 폐플라스틱 수거 그때 한번 대란 일어났었죠. 환경부에서 나서서 뭐 업체들 독려해가지고 제발 수거해달라고 경비 아저씨가 더 이상 가정집에서 배출하지 마세요 해가지고 가정집에 쌓여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랬죠. 그 네. 뒤로 풀리긴 했어도 폐플라스틱이 예전처럼 중국에 수입이 많이 안 돼요. 그래서 엄청난 폐플라스틱이 쌓여 있는 데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배달을 엄청나게 시켜 먹어가지고 배민 요기가 엄청 성장했잖아요. 네. 폐플라스틱 가정집에 한 달치 모아놓은 어떤 SNS의 그 사진 많이 보셨죠? 가정집 바닥에다가 예. 그 플라스틱 용기만 싹 깔아놨거든요. 근데 그럴 정도로 많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죠. 유연탄을 수입하는 대신에 만약에 우리 국내에서 쌓여있는 폐플라스틱을 땔감으로 쓴다면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자원순환에 일조한다는 명예까지 얻을 수 있죠. 비용 절감이라는 실익과 함께 우리가 이제 폐플라스틱 쌓여있는 거 우리가 자원 재활용을 해준다. 이런 좋은 이미지 제고까지 되는 일석이조를 할 네. 수가 있어요. 이게 만약 100%가 대체를 가능하게 된다면. 그래서 쌍용 CNE가 지금 한 게 순환자원 중간 처리 업체를 설립했어요. 그린 에코 솔루션이라고. 그리고 그 아래다가 그린 에코 사이클을 인수했는데 그린 에코 사이클의 전 이름이 KC 에코 물류예요. KC 에코 물류가 뭐 하는 회사였냐면 연료로 아까 재활용 가능한 가연성 불에 타는 거예요. 가연성. 그러니까 유연탄이 뭐예요? 유연탄은 연기를 발생시켜서 유예요. 아, 네. 아니면 무겠죠. 근데 유연탄은 연기를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 좋아요. 그래서 가연성 수지류니까 뭐 그런 거겠죠.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스티로폴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폐기물 수집 처리 업체를 자회사로 들여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회사 KC 에코 물류를 통해서 전국 각지에 있는 폐플라스틱, 폐스티로폴을 수집을 해요. 자회사니까 자기 뭐 비용이 안 들겠죠. 예. 용역 비용이. 그거를 수거를 해가지고 유연탄 대신에 땔감으로 사용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회사 명인 시멘트 앤 인바이러먼트처럼 시멘트 사업도 잘 하면서 비용 절감하면서 잘하면서 환경도 생각하는 기업이 진짜 간판처럼 되는 거죠.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일 시멘트는 지금 뭐 하고 있냐? 한일 시멘트랑 한일 현대 시멘트가 두 가지가 상장되어 있잖아요. 네. 그거의 모기업이 한일홀딩스인데 ESG 경영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한일시멘트의 단양 공장이 2011년에 이미 폐열 발전 설비를 도입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 아까 전에 소속로 안의 온도가 2000도까지 올라. 2000도면은 웬만한 건 그냥 다 녹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안 예. 녹는 게 없어요. 2000도까지 올라가는데 그 열이 그냥 날라가기 아깝잖아요. 우리 그 보일러에서도 뭐 그 다시 열 회수해서 하는 보일러 지금 그게 인기잖아요. 그래서 뭐 가정집에 보일러 교체해 준다고 그 많이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속로에서 나오는 열을 다시 회수해서 그 열을 쓸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근데 폐열이 한 200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열을 다시 쓰려면 식혀야 돼요. 한 350도. 350도도 낮은 온도는 아닌데 2000도에 비하면 낮죠. 그걸 낮추기 위해서 냉각 설비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2011년에 이미 얘는 폐열 발전 설비를 도입해서 예. 거기서 나온 열을 활용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유연탄을 한 번 써서 그 석회석을 끓여가지고 시멘트를 만들고 또 다음 석회석은 또 새로 유연탄을 해서 다시 끓여야 되는 거를 처음에 끓인 거에서 나온 열을 회수해가지고 그 열로 다시 끓이는 거예요. 재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여러 번 써먹는 거죠. 열이 나오면 또 쓰고. 그렇죠? 되게 좋은 거죠, 이게. 그리고 2018년에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도입했어요. 네. ESS라고 불리우는. ESS 많이 나오잖아요. 태양광 풍력으로 발전해가지고 태양광 아침에 모아놨다가 저녁에는 ESS에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뭐 쓰는 그 커다란 대용량 전지 있죠. 이거를 얘네가 도입을 해가지고 매년 125억 원의 전기료를 절감시키고 있다. 네. 이미.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하나가 뭐 지금 원래 준비했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한일 시멘트도 그렇고 이제 삼표 시멘트는 아예 2050 탄소 중립이라고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 2050 탄소 중립 하겠다 선언해버렸잖아요. 네. 2050년에 탄소를 0으로 떨어뜨려야 된대. 그래서 2050년까지 0으로 해야 될 거를 계산을 해봤더니 2035년까지 10몇 점 뭐를 맞춰야 된다고 지금 그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국회에서 통과된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회 본회의에서 그게 통과가 돼버렸잖아요. 네. 이제 그 기업들은 다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삼표 시멘트가 시멘트 업종은 다 환경오염 기업이고 이런 그게 있는데
이 무슨 탄소 중립 2050 이런 거는 저기 어디예요? 무슨 저기 지금 2차 전지업체나 이런 데서 할 얘기를 삼표 시멘트에서 그걸 선언을 해버렸어. 탄소 중립 2050 하겠다 우리도. 그래서 삼표 시멘트는 2050년이 돼서 이산화탄소를 하나도 발생을 시키지 않을 거다. 그래서 삼표 시멘트가 앞으로 우리는 이미 이런 기술력을 개발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2050년까지 이런 비전을 세웠습니다. 선언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쌍용 CN이 한일 시멘트, 삼표 시멘트 보면은 물론 그건 있어요. 시멘트 업종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국민들의 인식이 그리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우리 B2C는 아니고 그 B2B 업체들이 다 인식이 너네는 환경오염 업체고 이산화탄소 발생 많이 시키는 거잖아. 이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혹은 더욱 강력하게 나갔을 수는 있어요. 자신이 보유한 기술력이나 이런 그 어떤 속도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대처하고 이런 모습들이 주가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일으킨다는 거죠. 네.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지. 시멘트를 만드는데 그러면 이산화탄소 발생 안 되고 어떻게 하냐? 우리 지금 이 기술력에서. 우린 못해. 어쩔 수 없어. 시멘트 공장 뭐 너네 동네에 들어오기 싫으면 님비 현상 하든지 말든지 모르겠어. 만약 이렇게 내팽겨쳐 버리면은 그러면은 주가가 신뢰를 잃겠죠. 기업에 대한 신뢰를 잃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기술력이 뭐 더디고 조금 단계가 덜 성숙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막 선언을 하고 뭐 2050 탄소 중립이니 ESG 경영이니 아니면 CNE로 사명을 변경하느니 이런 작업들을 선제적으로 빨리 오히려 트렌디한 뭐 IT 기업이나 이런 데보다 더 먼저 외치고 있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사실인 것 같아요. 시멘트 업종이 고루하고 뭐 시대에 뒤처지고 막 이런 것들을 타파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발빠른 이런 그 계획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뭐 지금 이 종목들의 주가를 좀 얘기하셨는데 그럼 말씀 나온 김에 주가 흐름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쌍용 CNE는 우리가 지금 다들 전기차, 수소차에 물론 엄청나게 뜨겁고 좋죠. 다들 거기에 이제 그 혈안이 되어 있는 동안 조용히 다 올랐습니다. 조용히. 쌍용 CNE는 어느덧 역사적 신고가 부근에 거의 다다랐고요. 네. 지금 쌍용 CNE는 사실 안 뜨네요. 자, 지금 떴죠? 지금 PER이 23배, PBR 2.6배 이런 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시멘트마다 좀 차이가 나서 다 보시라는 얘기예요. 23배 정도 받고 있고 업계 1위이기 때문에 그 정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술적인 부분이 지금 좋고요. 한일 시멘트는 여기 이슈가 있었죠. 액면 분할을 했죠. 지금 원래 20만 원이었어요. 24만 8천 원짜리를 10분의 1로 액면 분할해서 2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똑같죠. 삼성전자 300만 원짜리 3만 원에 하니까 사죠. 거기다 이제 소수점까지 살 수 있게 한대. 그럼 더 많이 사겠죠. 물론 그게 개인 투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뭐 그것도 싫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목적이에요. 액면 분할이. 뭐 기업의 가치에 변화는 없어요. 근데 액면 분할을 한다고 하면 20만 원짜리가 2만 원이 됐으니 그냥 손쉽게 살 수 있다는 그냥 감이 오겠죠. 그런 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 활성화를 노리는 거고 한일 시멘트 주가가 좋죠. 좋았죠, 계속. 그리고 얘는 PER이 11배 정도. 지금 쌍용 CNE가 받고 있는 거의 절반 정도밖에 받지 않고 있어요. 예. 얘네는. 그리고 삼표 시멘트. 뭐 시멘트 회사가 많은데 제가 오늘 언급한 3개만 볼게요. 네. 삼표 시멘트도 좋잖아요. 이미 2021년에 거래량 동반하면서 위로 올라와서 쉬고 있는데 10개월 선에서 딱 쉬고 있죠. 그래서 얘는 뭐 쌍용 CN이나 한일 시멘트보다는 전에 매물벽들이 많이 있는데 7,000원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여지죠. 삼표 시멘트도 PER, PBR 수준을 보죠. 얘는 14배 정도. 14배. 그렇죠. 그러니까 쌍용 CNE가 업계 1위의 지위를 여기서도 인정받아서 PER이 높다고 고평가가 아니라 PER이 인기의 척도로 생각하세요. 인기의 척도. 그러니까 아예 막 장난질 치는 테마주 빼고 이런 정상적인 기업들 중에 PER이 상대적으로 같은 업종인데 높은 거는 인기가 높은 거죠. 그렇죠? 네. 인기가 높은 거예요. 고평가가 아니라 쌍용 CNE가 그만큼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잖아. 인기가 있는 애한테는 더 많은 여성들의 호응이라던가 아니면 선물 공세 이런 게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쌍용 CNE가 23배 받고 있고 삼표 시멘트 14, 한일 시멘트 12, 13 정도 받고 있다. 요 정도 수준이고 기술적인 모습은 지금 다 좋고요. 2020년도 들어서 소리 소문 없이 다 올라가지고 지금 조금씩 다 쉬고 있는 타이밍이다. 네, 이런 정도 모습이네요. 예. 그리고 시멘트 가격이 오랜만에 올랐지 않습니까? 7년 정도 만에 올랐는데 네. 업계에 상당히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이게 앞에 질문을 다시 빽했는데 네. 지금 올렸는데 7년 만에 올렸는데 이게 철강업체랑 좀 아까 전에 말한 그거예요. 네. 철강업체의 대표는 포스코랑 현대제철이잖아요. 근데
이 시멘트 업종의 대표는 쌍용양회랑 쌍용 CN이랑 아세아 시멘트, 뭐 한일 시멘트 이런 정도예요. 예. 그런데 그 보시면은 그러니까 뭐 네임 밸류를 제가 뭐 다른 업종이랑 따지는 그런데 그래도 포스코 현대제철이 아무래도 시가총액도 크고 국민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잘 안다는 거는 그냥 비유를 하려고 얘기한 건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협상력에서 우위가 있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현대제철 포스코는 계속 올렸어요. 계속 올렸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 원재료 가격, 철광석 가격 오른 거를 반영해서 예. 계속 조선사, 자동차사, 건설사에 통보를 했어요. 우리 올리겠다고. 근데 시멘트 업계는 한 번 올리려면 어떻게 됐냐면 그 사이에 레미콘 업체도 있어요. 시멘트, 레미콘, 건설업체가 있는데 건설업체가 갑이에요. 그 시멘트 업체, 레미콘 업체가 여기다 건설업체한테 올려달라고 하면은 건설업체가 무슨 소리냐고 우리 건설이 분양이 안 돼서 미분양이 남아돌고 있는데 너네가 지금 원가 탓할 지금 상황이라 이래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 못 올리다가 결국에는 하다 7월 달에 얼마만이에요? 7년 만에 올려줬어요. 2014년에 7만 5천 원 인상되고 처음으로 7만 8,800원으로 올려줬네요. 근데 이게 철강업체보다 안 좋은 게 지금 철강업체는 철강사 가격 오르는 대로 계속 올려버렸거든요. 판가를 원가 올린 대로 올려버렸거든요. 근데 아세아 시멘트 업종은 한 번 올렸는데 그 뒤에도 그 유연탄 가격이 계속 올랐어요. 아까 연료 땔감으로 쓰는. 네. 근데 그걸 이제 더 이상 반영 못하죠. 한 번 올렸으니까 건설업체에서 한 번 7월 달에 올려줬는데 지금 9월 달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 사이 이제 레미콘 업체도 올려줬거든요. 그 다음으로 네. 레미콘 업체 이제 올려줄 차례라 올려줬는데 너네 시멘트 업체는 먼저 올려줬는데 이제 좀 기다려야 된다. 이래서 또 못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멘트 업체는 이 가격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강 업체보다 웃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업계의 지위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끼인 상황 같은데요. 그리고 VIP 자산운용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했다 이런 소식이 전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VIP 자산운용 가치 투자자의 본산이라고 하면 세 개 꼽잖아요. VIP 네. 자산 옛날에 투자자문이었는데 자산운용사로 변화했죠. 그리고 그 신영자산운용이랑 그 한국투자자산운용, 그렇죠? 뭐 이채원 대표 은퇴를 하셔서 다른 데로 가셨지만 어쨌든 가치 투자 본산이라고 부르는데 VIP 투자자문이 그래서 시멘트 업종 좋아하잖아요. 시멘트 업종이 항상 저평가되어 있고. 그러니까 뭐 그 인기의 척도라고 하지만 저평가됐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가치 투자자에서. 그래서 아세시멘트 지분 공시했는데 5% 지분 공시했어요. 근데 지분 공시를 5% 넘었을 때 기관 투자자가 할 때 목적을 명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경영 참여를 하고 싶으면 경영 참여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단순 투자를 하고 싶으면 단순 투자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 가운데 일반 투자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은 공시할 때 그냥 단순 투자 목적으로 공시를 해요. 근데 이번에 일반 투자 목적으로 공시를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고 당연히 물어봤겠죠. 인터뷰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고 이래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겠다. 그게 바로 스튜어디십 코드잖아요. 우리가 이게 연기금이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그냥 가가지고 주주총회 때 손만 들고 끝났잖아요. 다 찬성이잖아요, 그냥. 네. 그러니까 물론 그게 또 한쪽에서는 연기금이 반대를 들었을 때 그 뭐 국민 세금으로 국민이 낸 거 가지고 한 거를 가지고 왜 그 기업 경영을 방해하냐 이런 쪽도 있는데 어쨌든 그냥 다 찬성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튜어디십 코드가 뭐 외국처럼 활발하지 않아서. 근데 이제 VIP 자산운용이 아세아 시멘트에 대해서 주주 환원을 50%로 해라. 이런 얘기를 했죠, 적극적으로. 근데 이걸 왜 얘기하냐? 이게 아까 제목이 그거예요. 요즘 재미있는 녀석이 있다. 이거 옛날에 김성근 감독이 현역 시절에 한 말이잖아요. 네. 요즘 재미있는 녀석이 2군에 있다. 그래서 그 불러오잖아요. 시멘트 업종이 재미가 없어서 그랬거든요, 그동안. 이게 PER, PBR 낮은 게. 너무 재미가 없죠. 뭐가 있어요, 시멘트 업종? 시멘트 업체가 갑자기 뭐 우주선을 개발해갖고 우주 여행을 갈 거예요, 아니면 드론을 개발해가지고 막 드론에서 막 총을 쏴서 기관총을 개발할 거예요. 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시장에는 이슈가 있어야 거래량이 붙고 그래야 테마가 형성되고 언론에 노출이 돼서 주가가 활발해지는데 시멘트 업종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어차피 구도 형성되어 있고 5개가 다 나눠 먹는 시장에다가 뭐 가격 인상이 뻔한 거고. 그럼 무슨 재미가 있어? 근데 재미있어지고 있잖아요, 일단. 네. 아까 제가 말한 게 ESG 경영을 한다고 하질 않나. 갑자기 쓰레기산을 치우면서 해외 언론에 소개가 되질 않나.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VIP 자산운용 같이 5% 지분 공시한 업체가 단순 투자 목적이 아니고 일반 투자 목적으로 공시를 해가지고 의견을 개진하질 않나. 느닷없이 시멘트 업종이 재밌는 이슈들이 생기고 언론에서 다루기 시작하네. 이러면은 거래량이 늘고 재밌는 기업이, 재밌는 주가의 모습이 나타나요. 예. 그러니까 아세아 시멘트 밑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점프를 한 상태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5% 지분 공시해서 지금 6.8인가를 지금 지분 공시했거든요. 이 정도면 계속 가져간다고 생각이 되죠. 유명한 종목이 한솔케미칼 아니에요?
한솔케미칼 거의 10년 이상 갖고 있으면서 계속 끌고 오면서 지금 신고가를 또 갱신하고 있잖아요. 아세아시멘트도 아마 뭐 별다른 일이 없고 계속 이런 비전이 보인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네. 투자를 할 거예요. 물론 기관 투자자들이 저렇게 자리 잡고 있는 종목을 싫어하시는 개인 투자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빠지면 거래량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시멘트 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좋은 이슈예요. 시멘트 업계를 전체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이슈잖아요. 너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세아시멘트가 지목이 됐지만 아세아시멘트가 지목된 이유가 그거예요. 자, 한일시멘트 봐라. 쌍용 CN이 봐라. 쌍용 CN이 한일시멘트 너네 주주 환원율 봤어? 아세아시멘트 왜 이렇게 주주 환원율이 똑같은데 낮아? 이익은 많이 나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시멘트 업종에서 어떤 시멘트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관 투자자에. 야, 다른 시멘트 업종들은 이렇게 노력하고 이제 거래량도 활발하게 하려고 아까 한일시멘트 같이 액면 분할도 하고 이러는데 너네는 왜 주주 가치 재고를 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야? 네. 그 막 그렇게 압박을 넣어주면 주가가 활발해져요. 이게 주가의 혈색이 도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이 시멘트 업종 전체의 전체를 재밌게 하는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되게 감사할 필요까지 없는데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시멘트 업종 전체에 지금 뭔가 재밌는 것들이 발생되고 있고 되게 온기가 활발히 도는 어떤 그 재밌는 요소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시멘트 업종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그 정부의 공급 정책이라던가 지금 대선 후보의 뭐 여러 가지 코멘트들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소개를 안 드렸는데 다 아시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아파트값 미친 거 아시죠? 이거 잡는 방법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무조건 공급밖에 없잖아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네, 심시티로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시멘트 그렇죠? 업종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